요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나이 50 중반 넘어가면 그 어디에도 써주는 데가 없다라는 거죠. 물류센터도 혹은 공장도 하다못해 노가다도 이제 50 중반 넘어가면 잘 안 쓴다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머리가 굵어져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 하지도 않고 머릿속에 요상한 이제 과거의 경험들, 꼰대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불편하지만 현실이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내야 되겠습니까? 결국 그걸 인정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거죠. 수용해야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세상 사는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차가 연식이 돼서 10년, 20년, 40년 된 중고차인 것처럼 사람들도 그렇게 치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되려 이제 더 고령 사회가 되어서 주변에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이 보이잖아요. 저 또한 이제 이미 나이가 들어가고요. 저 또한 이제 더 이상 20대, 30대, 40대가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면서 드는 생각이 앞으로 어떻게든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의 에너지로 살아갈 국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다짐을 각오를 더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좀 더 강해지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좀 더 강해져야 되고 너무 모험 걸지 않아야 되고 너무 욕심 부리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1980년대 후반 일본 도쿄의 아파트가 1년 만에 37% 폭락했었습니다. 37% 그러니까 그러면 10억짜리 집이 뭐 한 6억 몇천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도쿄의 아파트 평균입니다. 평균 37%라는 건 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997년 IMF 때 서울 기준의 아파트 가격 폭락이 마이너스 21%였습니다. 마이너스 21%지만 현장에서는요. 실제로 10억짜리가 2억 5천 3억 되고요. 5억짜리가 1억 되는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평균이기 때문에. 하나도 내리지 않는 가격도 있거든요. 5천만원짜리가 5천만원인 경우도 있고 1억짜리가 9천만원 되는 경우 마이너스 10%인 경우도 있고 천차만별인데 평균이 이제 20%, 21%였던 겁니다. 일본의 도쿄 같은 경우에 1년 만에 마이너스 37%라는 이야기는 그냥 마이너스 50%는 기본이고 7, 80%도 그냥 지천에 깔려다라고 보면 맞는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되게 겁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요, 뭐 국가 부도의 날이라고 하는 그 영화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파트 팔려고 하니까 아파트가 안 팔리는 거예요. 가격을 미친 듯이 내려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2028년에서 2030년쯤에 1997년 IMF 위기와 같은 어려움이 또 벌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IMF 때 이제 일본이 지금 한국인 거고 그때 한국이 지금의 베트남이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지금요 2025년인데 2026, 7, 8 이 기간 동안 5, 6, 7, 8 대략 한 기간으로 한 3년 정도 기간 동안 많은 이제 거품들이 생겼다가 와르르 이제 또 무너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삭막하고 살벌한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50대 중반에 주된 입장에서 이 중고 임금을 받던 사람들이 어떤 처지로 내몰리겠습니까? 대거 잘린다라고 보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잘리면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내야 되는데 상한 압박이 안 나오겠습니까? 또한 마이너 통장은요, 마통 개설한 거 퇴직하는 순간 바로 갚아야 되는데 그게 되냐고요? 미치는 겁니다. 미치고 팔짝 뛰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저 부동산 시장에 버블 붕괴가요. 금융시장도 전이가 되고 보통의 최소한의 사회 집단인 가족까지 같이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붕괴시킨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집을 잃어도요, 집이 경매 처분된다고 빚이 다 끝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부채가 3억인데 집이 만약에 2억에 경매 처분됐어요. 그러면요, 남은 1억은요, 빚이 고스란히 남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꽤 무서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노마드랜드라고 하는 이 영화가 있습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맞죠. 저는 예전에 아베 총리가 일본에 있었던 시절에 일본 경차 자동차의 용도가 되게 다양한 거예요. 수납 공간도 있고 뭐 차박할 수 있게끔 평평하게 만들면 잠도 잘 수 있고 뭐 저렇게 좋을 수가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저게 차박하라고 만든 게 아니고 집을 뺏긴 사람들이 차 안에서라도 거주하면서 살라고 만든 건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되게 젊은 친구들이 차박 이러면서 되게 로망, 되게 멋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현실은요, 되게 구질구질한 거죠. 숙박비 낼 돈을 아껴서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며 지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들을 잘 좀 따져봐야죠. 예사롭지 않습니다. 힘들죠. 어렵습니다. 고민도 많고요. 그러는 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느끼고 지내야 될까라는 생각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나이 50 중반 넘어가면 아무데도 쓸 데가 없다라는 게 그게 현실인데 나이 50 넘어서 일한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건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각오를 다져야 되겠습니까? 좀 더 두고 보고 좀 더 따져보고 좀 더 생각을 더 많이 해야죠. 수월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 또 부딪혀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견뎌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지내야 되는 거죠. 누가 뭐라 해도 지금의 이 시국에 지금의 이 상황에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지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만만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편하지 않다라는 걸 인정해야죠. 받아들여야죠.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염려가 많이 되죠. 참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 과연 살아낼 수 있는 걸까? 별일 없는 걸까? 50 중반 넘어가면 아무데도 쓰지 않는다라는데 그래도 제 영상에 댓글로 그래도 공장 가면 된다 어디 가서 일하면 된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그러한 일들을 이미 경험하고 있고 겪고 있고 포기하지 않고 찾고 또 찾으면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의 조언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에게 일할 기회를 가능성을 던져주지는 않을 것이고 내가 찾고 또 찾고 발동치고 여기저기 움직여야 될 겁니다. 그렇게 애쓰고 나아가야 그래야 길이 열리는 거겠죠. 참 쉽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견디고 또 견디고 버티고 또 참고 참으면서 지내도 우리 앞에 펼쳐지는 하루하루는 절대로 만만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민 많이 한다라는 걸 우리 스스로가 제일 잘 압니다. 남에게 인정받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 스스로 어깨도 토닥토닥 두드려주고 그래 너 고민 많다 김 부장 네가 많이 힘들지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래도 어떡하겠냐 스스로 격려하고 스스로 위로하고 또 앞으로 좀 더 나아가 보려고 좀 더 힘내야지. 네가 넉넉고 나자빠지면 누가 있냐 누가 대신 해주느냐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라고 스스로에게 얘기하면서 오직하게 무던히 앞으로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좀 더 강해져 보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나라는 거죠. 참으로 고민스럽고 답답하고 염려되는 것들이 많은 게 지금입니다. 좀 더 단단해지고 좀 더 각오를 키워나가보자 약해지지 말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50 중반 넘어가면 일할 곳 없다. 그게 불편한 현실이면 받아들여야죠. 어떡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